D램은 그 트랜지스터 하나에 카패시터 하나에서 1과 0을 카패시터에게 저장을 하고요. 요새는 CMOS 방식을 해서 N쪽에서 이렇게 걸리게 되면은 데이터를 이렇게 높은 전압을 통해서 안에 저장되어 있던 캐패시터에 전기를 빼가지고 제로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P쪽에서 걸어주게 되면 낮은 전압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쪽으로 그 캐패시터의 전기를 채워넣어서 1과 0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그 GPU는 VRAM에 결합되어 있는데 VRAM은 이렇게 따로 독립된 칩이고요. 그래서 그래 여기다 보통 GPU 칩 한 개를 둘러싼 여러 개 작은 VRAM 칩들로 구성된다. 그다음에 캐패시터가 기판에 있어서 전기를 많이 공급을 하고요.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의 VRAM, GDDR6, GDDR6X 뭐 이런 칩들이 여러 개 박혀 있는 데다 요새는 이렇게 HBM을 사용하죠. 서로 다른 칩이기 때문에 GPU 업그레이드 없이 VRAM 용량만 따로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있네요. 설계 목적에 따라서 두 칩이 물리적으로 하나처럼 합쳐지는 경우도 있다. 모바일 APU 및 내장 그래픽, CPU 안에 GPU가 내장된 형태인데요. 이 경우 별도의 VRAM 칩이 없고 컴퓨터 메인 메모리, 그러니까 시스템 칩이라고 하는 램의 일부를 VRAM처럼 끌어다가 사용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CPU는 그래서 저장 구조가 노 플래시 안에는 플로팅 게이트가 있어서 상주 프로그램을 저장하지만 저장 기능이 따로 없습니다. 저장 기능이 따로 없고 그래서 SRAM에다가 레지스터 이런 데다가 정보를 임시 저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노 플래시 메모리가 여기에 따라서 CPU 프로그램을 상주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기서 CPU를 구동하게 됩니다. 전원을 꺼도 데이터가 지워지지 않고 영구적으로 플로팅 게이트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CPU가 가장 먼저 읽어야 될 핵심 프로그램 부트로드 부팅하는데 또는 운영체제 바이오스 등을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플로팅 게이트가 존재하고요. 따로 저장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캐패시터가 없고 그래서 데이터를 빠른 읽기 전원이 차단돼도 데이터를 보존하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1바이트 단위로 빠르게 찾을 수 있어 CPU가 직접 코드를 실행하기에 적합하다. 그래서 메인보드의 바이오스 엠베디드 포맷 변경이 잦지 않고 즉시 실행된 코드 저장에 사용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PU는 트랜지스터를 통해서 이렇게 1과 0을 표시를 하는데요. 그래서 트랜지스터 이렇게 스위치 역할, 전압을 가하면 전류가 흐르고 1, 전압을 차단하면 전류가 흐르는 단순한 스위치 동작을 수행한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전력 소모가 많은 진공관을 사용했고 지금은 미세한 반도체 소재인 트랜지스터로 대체하고 CPU의 소형화가 고성능화 가능해졌다. 그래서 제가 이게 에이사 레이더의 이렇게 TR 모듈도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 그들은 하나처럼 보이지만 대중소 이렇게 여러 개에서 각각 다른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그래서 거기다 DRAM 캐시나 플래시 메모리 같은 걸 넣어서 농동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플래시 메모리, 노 플래시, 낸드 플래시 결합일 수도 있어요. 플래시 상주 프로그램을 넣기 위해서. 그러나 그렇게 안 하고도 플래시 메모리의 특정 영역을 지울 수 없는 영역으로 이렇게 차단, 권한을 안 준다는 거죠. 또는 플래시 메모리 전체, SSD 전체, HDD 전체에 권한을 주지 않는 다른 사람이면은 그 암호를 알아야 된다든지 그것을 아예 그냥 원천적으로 지우기가 불가능한 업그레이드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특정 어떤 암호 프로그램 제조회사만이 가능한 암호 프로그램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SHDD나 이런 것이 업그레이드가 따로 필요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해킹 프로그램이라서 지울 수 없도록 이러한 조치를 취해서 특정 영역을 이렇게 상주 프로그램을 넣죠. 약간 노 플래시 역할을 하고 그럼 제조 비용이 단순해지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드램 플래시 또는 SRAM 플래시 이렇게 결합으로 SSD를 만들거나 이거 CPU에 그냥 결합해갖고 칩으로 그렇죠. 시스템 칩으로 만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예 그냥 거기서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가까이 붙어가지고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서 병렬 처리 연산에 가능한 CPU를 따로 원칩으로 만들거나 공소미로
이게 기판에다 놓고 SRAM, DRAM 결합이 있을 수도 있고 SRAM 플래시, SRAM 플래시 이렇게 결합일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플래시 메모리에 고성능 플래시 쌍품 말고 쌍품 주는 거는 그래서 여기다가 정보를 저장하고 동영상을 100개, 1000개, 10,000개로 잘라서 또 암호 설정하고 그러면 이게 여기가 CPU 이제 그런 암호 설정 기능이 이제 들어가서 자르고 이런 기능을 다시 또 여러 군데 저장하고 합산한 같은 하나의 플래시 메모리를 여러 군데 저장해서 하나로 다시 띄워주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구성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속도가 엄청 빨라진다. 영구적인 저장 같은 여기서 이렇게 저장을 해가지고 D램에도 이 구조를 가진 D램 플래시 메모리 해가지고 D램 플래시 이렇게 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저장하고 동영상을 잘라가지고 동시에 작은 조각 단위로 띄우고 10분짜리에 되면 10초짜리 10초 단위로 동시에 띄우고 동시에 읽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연산도 그렇고 각각 나눠서 연산을 시키고 다시 합산하고 이 기술을 쓰는데 직렬 연산, 병렬 연산, 직렬 저장, 병렬 저장. 병렬 저장은 플래시 메모리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 저장하는 개념. 그래서 다시 여러 군데 연산해서 합산한다면 미니 컴퓨터 10대, 20대 결합을 하나로 합산해가지고 통제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는 CPU 프로그램 개념 전에 직렬, 병렬, 연산 또는 제어 프로그램까지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CPU가 다운로드 되는 개념도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HDD, SSD도 다운로드 될 수 있습니다. 통신칩 같은 걸 둬가지고 여기서 동영상 동향 방식으로 번호가 10개, 20개 돼서 10분짜리다 그러면 10개로 쪼개서 보낸다든지 즉시 1분 단위로 뭐 유튜브에는 1분짜리 빨리 올라가는데 30분, 1시간짜리 너무 느리게 올라가기 때문에 속도를 빨리 하는 기술이다라고 다른 데스크탑, 노트북, TV, 로봇, 드론으로 이런 방식으로 유성 통신에도 10만 곧바로 전화 걸어서 통신이나 영상 통화 방식으로 보내서 한다는 거 곧바로 저장한다는 거죠. 스마트폰으로도 곧바로 지금 용량이 제한돼 있잖아요. 동영상 전원은 끊김없이 되는데 왜 파일은 용량이 제한된지 다른 데 못 보낼까? 이메일도 그렇고 그것도 역시 전화번호 방식으로 하고 유튜브에도 페이스북에 전화번호 방식으로 해서 동영상 전화번호 보내자는 거죠. 송수신. 그래서 HD나 SS도 통신칩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여기도 이제 그렇게 되면 직렬 영상과 병렬 연산 그다음에 제어 프로그램 또는 CPU 개념처럼 프로그램이 발달할 수도 있거나 CPU가 다운로드 될 수도 있다는 내가 갈게 여기 올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또는 GPU가 다운로드 되거나 결과값을 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그래서 아예 그냥 D램 부분하고 D램하고 HDD가 결합되고 지금은 D램 캐시하고 SSD는 결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SRAM 플래시 이렇게 속도를 빨리 처리할 수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또 SRAM 플래시하고 DRAM 플래시 이런 부분이 결합되거나 노 플래시, 낸드 플래시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전체를 지휘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잘라서 이렇게 여러 군데 수십 개나 수백 개, 수천 개처럼 각각 다른 데 저장한 작은 조각 단위 띄우면 빠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선으로 통신체를 만들어서 CPU, GPU, HBM과 통신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라인을 유선만 하는 게 아니라 무선으로 해서 통신해서 고속 처리를 할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CPU나 GPU 프로그램 다운로드되거나 PC방 전용선처럼 이렇게 HBM과 SSD, HDD 이렇게 해갖고 PC방 전용선처럼 하거나 DRAM과 PC방 전용선처럼 해서 HDD가 이게 HDD가 이렇게 DRAM이나 DRAM 플래시를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상품으로 주는 거 말고 고성능 SSD 결합일 수도 있고 그래서 또 급한 저장 여기다 하고 이렇게 기판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PC방 전용선처럼 따로 지금 이렇게 SATA 케이블 말고 SATA 케이블 안에도 초고속 선을 따로 하나 두시면 되겠습니다. 대용량 전송을 할 수 있도록 따로 이렇게 구성을 할 수도 있다라고 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HD나 SSD 그에 따라 설계를 변경시켜서 해야 되는데요. HDD가 여러 개가 하나일 수도 있어요. 5개짜리에서 각각 다른 데 저장하고 속도를 빨리 하는 급한 저장은 플래시 메모리 제품에 기판 D램 기판에 그때 무선 저장하고 순차적으로 컴퓨터 꺼도 배터리 줘가지고 HDD로 계속 공급이 된다. 그럼 배터리가 이렇게 HDD에게도 전원이 공급돼야 되니까요.
역할을 시킨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컴퓨터 꺼도 이제 계속 저장 작업이 이제 거기도 순차적으로 옮기는 식으로 들어간다. HDD, SSD로 옮겨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품으로 주는 거 저게 플래시 메모리 아니고 고성능 플래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이 플래시 SSD 있다. 그러면 HBM과 지금 HBF가 지금 결합해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냥 동시에 원칩으로 만드는 개념 제기인데요. 원래 이게 D램에는 플로팅 게이트라는 개념이 없어요. 플로팅 게이트를 넣어서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에서 나 50% 저장할게, 20%, 10%, 10% 저장 이런 개념이 있어요. 제기수. 그렇게 해서 플래시 메모리도 그래서 그리고 병렬 저장이 이렇게 하나의 플래시 메모리 칩 안에 들어가거나 여러 개 D램 플래시, D램 플래시 이렇게 20개가 하나인데 40개가 하나인데 각각 다른 저장을 하거나 각각 다른 연산까지 해버린 연산을 맡겨서 하나로 다시 직렬 연산, 병렬 연산, 산술 논리를 둘 다 같이 할 수도 있다. 제어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제어 프로그램까지도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이렇게 누워나 낸드가 같이 이렇게 결합된 제품이 나올 수도 있고 플래시 메모리 한 구역에 지울 수 없도록 정보를 해가지고 거기다 프로그램 상주 프로그램 넣어서 해킹 프레임 들어가도 지울 수 없도록 하는 역할을 시킬 수도 있다. 특정 구역이나 전체를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지 다운로드 허가를 하게 되니까 그런 방식도 있을 수 있다. HD도 그러하다. 그다음에 D램 같은데 어떤 우선 모드를 좀 둬가지고 다른 정상적인 작업을 할지라도 이 작업을 할 동안 못하게 하거나 우리 용량을 차지하니까 D램 용량 아니면 해킹 프로그램이 용량을 차지 못해 그런 모드도 있을 수가 있다. 이것은 다른 데도 SRAM이나 여기에서 막 VRAM 이런 데 GPU 그런 데도 이 개념이 들어갈 수도 있다. HBM도 그러하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CPU 트랜지스터는 전류 흐름을 조절하는 초고속 전자식 스위치다. 그래서 전기 신호를 통해서 양과 일을 만나 이준수 데이터를 처리한다. 전압을 가하면 전류가 흐르고 전압을 차단하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 단순한 스위치 동작을 수행한다. 이렇게 해서 논리 게이트, 트랜지스터 조합을 통한 논리 게이트, 로직 게이트를 만들고 사칙 연산 및 논리 판단을 수행한다. 데이터 저장, 트랜지스터로 보장 메모리 셀을 이용해서 처리 중인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 레지스터에 저장, SRAM 같은데 이런데 명령 실행,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동시에 꺼지고 켜지며 복잡한 소프트웨어 명령을 실행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손톱만한 이런 칩에 수십억 개에서 수백억 개의 초미세 트랜지스터를 넣어서 배치하는 기계가 만들죠. 사람 옛날에 뭐 쌀알에다가 새기는 거 생각나네요. 그런 것처럼 기계가 만들면 그것이 가능하다. 사람이 하면 안 되죠. 그 슈퍼컴퓨터가 계산하면 되지만 사람이 하면 수백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산 틀리면 다시 또 처음부터 해야 되고 기계가 하는 게 나아요. 네. 자동차도 기계고 비행기도 기계고 기계가 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이상의 것을 합니다. 트랜지스터 크기가 작아질수록 칩 안에 더 많은 소자를 넣을 수 있어 연산 속도가 빨라지고 전력 효율이 더 빠르게 줄어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P형, N형 이렇게 두 모스펫을 이용해 가지고 두 개를 결합해 갖고 시험에서 만들어서 전부 이렇게 높은 쪽에 N 쪽이 이제 도핑 농도가 높고요. 그쪽에서 걸어줘 가지고 언덕 전압을 높여서 높은 전압 전압을 넣어주면 거기에 충전이 돼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캐패시터 있는 전원을 빼버리고 이런 기술을 사용한다. 그다음에 N쪽 이렇게 P 쪽에서 낮은 전압이 걸리면 캐패시터에 충전한다. 이 기술로 돼 있더라고요. 네네네. 만든 사람이 이제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기계를 만들 때 이제 자기네들이 그렇게 회로를 구성하고 만들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CPU의 시모스라고 그러는데 CPU 환경에서 시모스에서 날짜, 부팅 순서, 하드웨어 설정 값은 메인보드 배터리로 유지하는 메모리다. 작동 방법, 전원이 켜져 있다. 바이오스가 CMOS의 정보를 읽고 하드웨어를 제어한다. 시스템 설정 화면을 통해 사용자가 이 값을 수정한다. 하드웨어 설정 유지,
메인보드의 수용 전지가 전원이 꺼내도 시험에서 전력 공급한 시스템 시계 부팅 순서 오버클럭 설정 값을 날아가지 않게 보존한다. 바이오스와 관계 CPU는 전원이들은 부팅을 롬 바이오스에 저장된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이따 바이오스는 CMOS에 저장된 하드웨어 구성 정보를 읽어들여 시스템을 올바르게 초기화한다. 이렇게 해서 특정 키 F2 또는 델 키를 연타하면 화면에 CMOS 설정 유틸리티가 나타난다. F2 델 그래서 사용되었던 운영체제가 하드웨어 설정을 변경하면 이 변경된 데이터는 휘발성 메모리에 CMOS 덮어쓰기 방식으로 저장된다. CPU 영향을 미치. 그래서 CMOS에 저장된 CPU 클럭 및 전압 오버클럭 정보는 컴퓨터가 시작 때 CPU의 작동 상태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설정으로 인해서 컴퓨터 부팅이 실패하면 CMOS 설정 값을 공장 초기화하여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수은진지를 메인보드에서 동전 순서 뺐다가 CR2032 5분 정도 후에 다시 끼우면 CMOS 전원이 끊기면 초기화된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점퍼 쇼트런 메인보드는 JBAT 또는 이렇게 클리어 CMOS라고 만든 적힌 두 개의 핀을 도체 드라이버로 5초, 10초 닿게 맞닿게 해서 전화를 방전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네요. CMOS 컴퓨터의 하드웨어 설정값 이런 것들을 그래서 뭐 클럭수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시스템 시기 부팅수 오버클럭 설정 값을 날아가지 않게 보존한다. 바이오스에서 이것을 읽어드린다. 시험에서의 저장 하드웨어 구성 정보 수은전지가 전원을 공급한다. 나왔네요. 제가 좀 연구를 좀 해가지고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제 기술을 일단 좀 전 세계적인 그 반도체 제조 회사에서 제 기술을 좀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HBM도 의심하고 있다. HBF도 이렇게 병동 프로그램 들어가서 병렬 원래 직렬 연산 직렬 저장밖에 안 해요. 병렬 저장을 하면 제 기술이다라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영상을 여러 군데 저장 하나의 플래시 또는 여러 개의 플래시를 만들어 병렬 저장하고 작은 조각 등에 띄우는 개념은 제 기술이다라는 것이다. 연산까지 시켜주면은 플래시 메모리나 이런 건데 또 D램에도 연산도 시킬 수 있는데 D램에도 연산을 그러려면 그 제어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시스템 상주 프로그램이 플로팅 게이트 또는 플래시 메모리에다가 같이 합쳐져서 거기 상주 프로그램을 넣거나 노 낸드 플래시를 결합해 상주 프로그램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재구상인데요. 제 기술인데 이것을 HBM에서 했다면 이게 제 기술을 침범하면서 한 것이고 보입니다. HBM과 HBF가 나오더라도 D램 플래시, 노 플래시 결합이 들어가 대장 컴퓨터처럼 움직여서 노 플래시, D램 플래시 또는 SRAM 플래시에서 이렇게 해서 수십 개나 수백 개 조각이 들어가서 각각 다른 데 저장하거나 연산도 다른 데서 각각 분할하고 다시 합쳐주는 기술은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동영상 한 개를 100개, 1000개, 10,000개로 쪼개서 각각 부분 단위로 하고 다시 동시에 쭉 10분짜리를 1분 단위로 띄우든지 10초 단위로 띄우면서 동시에 빨리 읽어드리는 기술을 읽고 쓰기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쓰시면 제가 플로팅 게이트를 대중소로 해서 50% 저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10초씩 이렇게 10분씩 50% 나머지 10%씩 이렇게 저장해 이렇게 병렬 저장하는 개념은 없었다. 제 기술을 쓰시면 안 되겠다. 엔비디아, 삼성 이런 데서도 확실하게 모든 기술이 내가 얘기한 기술, 내가 그 회사를 뭐 연락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얘기한 그런 기술들로만 다 채워져 있다면 뚜렷한 거 아닙니까? 네네네.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하나의 기판에 시스템 원칩으로 해가지고 CPU, GPU가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시스템 원칩이 여러 개로 구성이 돼가지고 D램 이렇게 아니면 플래시 메모리 여기서 원칩으로 만들어지고 시스템 칩으로 만들어져서 하나, 둘, 셋 여러 개가 있어서 연산을 동시에 같이 계산하고 다시 합산해주고 동영상 한 개를 100개, 1000개, 10,000개로 쪼개서 각각 다른 데 저장하고 다시 합쳐주고 이렇게 이제 직렬 저장, 병렬 저장 이런 병렬, 직렬 연산, 병렬 연산은 CPU 개념인데 이것을 대장 프로그램이 하나 들어가서 대장 컴퓨터가 들어가서 미니 컴퓨터 10개를 지휘하는 이런 개념을 쓰면 제 기술이다. 또 이렇게 회사 내 컴퓨터를 이렇게 대장 컴퓨터가 있고 100개 컴퓨터가 있다. 그걸 전체를 지휘하고 각각 다운로드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직렬 연산, 병렬 연산 동시에 작은 단위로 연산시켜 다 합산하고 광선미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음영상기를 100개, 1000개, 10,000개로 쪼개서 일련물 암호수 각각 다른 데 저장하고 이렇게 합쳐줘. 또 통신을 끊어서 다른 데다가 일부 저장하고 다시 합쳐주는.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파일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기술도 말씀드렸죠. 이런 게 이제 제 기본 개념인데 이것이 시스템 원칙으로 여러 개 구성화해서 그렇게 하나의 기판에 여러 대의 컴퓨터가 들어가 있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엔비디아에서도 왠지 그래서 이걸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제 기술마다 다 똑같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내가 뭐 거기 회사가 연결된 것도 아니고 제 기술마다 다 반영을 하시면 이게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제 기술을 한 10대 개가 들어가 있다. 5개 이상 들어가. 그럼 2-3개가 들어가도 이상한 거. 지금 전 세계 정부 차원에 들어오는데 엔비디아도 이제 페이스북에 팔로우 하셨는데 삼성도 그렇고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팔로우는 그쪽에 하셔놓고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는 뜻이죠. 팔로우는 그쪽에서 하셨잖아요. 엔비디아에서. 네네네. 삼성도 그렇고 모른다는 게 말이죠. 한국 정부도 미국 정부도 독일, 일본 정부도 의회 의원들이 일본도 50명 이상 팔로우 하시고 우리나라 의원들도 50명 이상 팔로우, 장관들도 이재명 대통령, 데스크 등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렇게 미국 의회 의원들 50명 이상 팔로우, 인도도 들어오고요. 인도 대통령 총리 의원들 들어오고 미국 군부대도 100몇십 군데 팔로우, 터키도 들어오고 우크라이나 들어오고 프랑스 대통령도 들어오고 불가리아, 라트비아, 유럽연합 차원에서 들어오고 아세안에서 들어오고 아프리카님도 들어오고 터키 대통령, 우크라이나 대통령,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이런데 중국도 들어왔는데 중국 정보기관, CIA, FBI, 미국도 그다음에 이스라엘 모사드, 영국 MI역도 들어오고 영국 상원도 들어왔잖아요, 그죠? 네. 전 세계 정부 차원에서 각각 다 들어와 있는데 모른다는 게 팔로우는 그쪽에서 하셨잖아요. 저는 하지 않았어요. 내가 뭐 미친놈이 저래 가서 팔로우 이쪽 조작하고 사법처리져서 사기치면 이렇게 대한민국 정부란 이름으로 국가정보원, 행정안전, 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울산시, 경기도, 성남시, 그다음에 외교부, 보건부, 국제문화관광부, 기획재정부, 정보통신산업자원부, 국방부 이런 데서 계속 광고로 들어오시다가 주한미 대사관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냈다는 건 지적재산권 형성을 위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군요. 저 기술을 산다는 거죠. 안 살 수도 있지만 안 사면 공개 기술로 가면 저기 $2 공개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 그래서 기술 패권을 유지하지 못한 채 공개될 것으로 생각. 그렇죠. 어떤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병이 악화되어서 그렇죠. 심각한 상태로 가는 것처럼 미국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금융위기다 그러면 기술 패권을 가져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정당한 방법으로 하지 않고는 미국은 금융붕괴를 겪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이루어질 거다. 국가통화로 전환하고 국채 소각하고 제한된 숫자를 만들고 제 기술을 사서 기술 패권을 유지해서 일본, 영국, 한국 이렇게 우방국에게 기술을 나눠주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정상적으로 사야 된다. 팔겠다라는 것이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기술을 가져가시면 미국이 스스로 지적재산권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전 세계는 그 미국 거 아닌데 우리도 다 보고 있잖아. 네, 이게 그렇게 해서 각각 만든다. 그럼 $2 붕괴로 진행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군요. 사야 된다. 그 다음에 저기 뭡니까 알래스카를 물류 투고 중남미를 하나는 먹고 $달러권으로 확실히 먹고 달러를 풀어서 전 세계를 사들이기 위해서 인공 소비로 통해서 생산하고 전 세계 물가를 낮춰야 된다. 그래야지 달러를 풀어 전 세계를 사들일 수 있다. 영연방을 달러권으로 흡수를 하고 한국도 달러 풀어서 사줘야 된다. 기술도 나눠야 된다. 그래야지 동맹국들을 강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가지고 기술 나눠준 역할을 하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되면 전 세계가 정당하게 기술을 샀으므로 배용할 것이다. 전 세계는 지적재산권 특허를 민영사로 갖고 있어요. 국제협약으로 갖고 있다. 부당하게 했으면 무역에서 배제하면 됩니다. 모두가 합쳐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GPU 이 CPU 안에는 중앙 처리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로만 구성되어 있고 캐패시터가 들어가지가 않고요.
트랜지스터 아주 빠른 속도로 켜지고 켜지면 스위칭력 0과 1을 구분하고 이중수 연산을 수행한다. D램에는 한 개의 트랜지스터, 한 개의 커패시터가 많아서 한 개의 데이터 1비트를 저장한다. 트랜지스터는 이렇게 스위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캐패시터는 전기를 저장한다. 전기에 차 있으면 1, 비어 있으면 0으로 기억한다. 그래서 전기가 빠져나가게 다시 필요해주는 리프레시도 해준다. 그래서 CPU 안에는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한 캐시 메모리 SRAM이 존재하는데 이 캐패시터가 없고요. 이 메모리는 캐패시터 없고 4에서 6개 트랜지스터 1비트 데이터를 저장한다. 캐패시터가 없기 때문에 전원이 공급되는 동안 리프레시 과정을 데이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 매우 빠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지스터에 있다고도 하는데요. 임시 저장을 그리고 GPU 칩 자체의 내부 혈연은 트랜지스터와 함께 수많은 미세 캐패시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건 전원 공급용인 것. 그래서 D램은 트랜지스터 하나, 캐패시터 하나 결합해 1비트 데이터를 저장하고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전력을 공급하고 처리율을 높이기 위해 수많은 캐패시터가 반드시 사용된다. 캐패시터 오돌도돌하게 넣으시면 제 기술입니다. 엔비디아 캐패시터 태양전지였다.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넣으면 평면보다 더 많은 전기가 축적되고 오목오목한 각각의 전기가 고인다라고. 태양전지도 그렇게 만드십니다. 안테나도 그렇다. 이게 스카이라프한테 군용 안테나, 이 안테나에도 오목가는 발주가 볼록볼록한 구조입니다. 그걸 안테나로 만들 수, 투만 안테나의 조합으로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동차에 이렇게 있는 그런 안테나의 금속 안테나에도 그러하다. 그래서 GPU 캐패시터나 모든 캐패시터, DRAM 캐패시터 오돌도돌하게 만들어주는 오목가는 발주. 저는 이렇게 도핑 농도를 많고 적게 해가지고 관해서 전기를 오래 저장을 할 수 있도록 많고 적고 이렇게 동기를 돌아다녀서 발열이 안 세게 하는 기술이나 단독으로도 관해서